안녕하세요. 오늘은 분갈이한 달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봄부터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분갈이를 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여름을 잘 이겨내고 가을이 와가지고 가을에는 여름에 고생을 했던 달귀 위주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조금씩 해주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두들레아 위주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인 분갈이한 달귀는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 속의 첫 주인공 같은 경우는 상악이라는 품종인데, 멀리서 보면 둥근 빛이 후리대랑 살짝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햇살이 조금만 부족하면 그 잎이 길어지면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둥근빛이 후리대와 상악을 잘 구별해 가지고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좋은 자리에 화분을 놓고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 상악 같은 경우는 참 분갈이 하기 전에는 이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자구들이 이 커다란 잎 아래에 있어 가지고 여름에 줄기가 무르지 않을까 걱정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햇살이 부족하면서 줄기가 길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예쁜 수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분갈이 할 때 사박토 100%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좀 과다했나 봅니다. 이렇게 쑥쑥 자라 올라오는 거를 봐서는 햇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을 약간 건조하게 키우면서 햇살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면 알록달록한 얼굴을 보여줄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스타마크라는 품종이고요.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 이 앞에 있는 라우린제랑 살짝 비슷하죠. 그러나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품종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비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마크 같은 경우는 폭풍 성장하는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라우린제처럼 성장이 느린 달귀가 살짝 질린다 그러면 이 스타마크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타마크 같은 경우는 뿌리 내림이 좋아 가지고 뿌리가 한번 잘 내리면 이렇게 자구가 또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자구가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보통은 줄기 적심으로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 가는데, 이 스타마크 같은 경우는 자구가 잘 태어나기 때문에 풍성한 자연군생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타마크도 키우면 만족도가 높은 그런 달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도 봄에 분갈이를 했고요. 봄에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자리를 잡은 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면서 이렇게 가을 10월이 왔을 때 이렇게 안쪽부터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마크 같은 경우는 몸살을 하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뿌리 내림만 잘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풍성한 얼굴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고요. 이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많이 손질하기보다는 잔뿌리 위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뿌리를 제거를 하고 흙만 채워주는 정도에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몸살 없이 잘 키울 수 있고, 가을 이후부터 특히 11월 이후부터는 진한 오렌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가을이 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지금 스타마크처럼 이 잎 안쪽에 윤기가 나고 있죠.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제대로 된 분갈이를 했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반응이 없다,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달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 번째 영상에 보이는 후레뉴 같은 경우도 이 지난 봄 분갈이 전까지는 잎이 이렇게 작았습니다. 그리고 잎에 변형이 와가지고 제대로 크지를 못했는데, 이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대략 여름은 약간 힘들어 했습니다.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너무 건조하게 키워가지고 깍지가 생겨가지고 살짝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약을 쳐가지고 깍지벌레를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부터 이렇게 앞쪽에 보면 덩치가 커진 그런 얼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안쪽 부분에 이 변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안쪽 이 생장점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지금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 잘 보면 이 안쪽에 변이가 왔죠. 이런 변이가 온 거는 이 뿌리 내림도 좋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깍지벌레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생장점이 깨끗하고 잎이 균일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잎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생장점 부분에 변이가 오기 시작하고 잎이 쭈글거리고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잎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부터는 물을 최대한 굶겼다가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면 새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화분 속 안에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나오는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 잎이 변이가 오거나 아니면 공중뿌리가 나거나 아니면 잎이 무르는 증상, 그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2차 관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한 다육이는 최대 1개월까지는 안정화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준다 그래서 다육이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제대로 내렸을 때 물을 주어야지만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하고 나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이 뭐냐면 잎이 무르는 겁니다. 잎이 무르거나 잎 생장점 안쪽이 변이가 오거나 아니면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이 세 가지 증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다육이는 화분 속에서 분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물을 바짝 굶겼다가 한 2-3주 굶겼다가 저면간수로 하루를 담가주는 게 다육이 뿌리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